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옛날에 그 고대 수행자들이 명상을 통해 자아가 사라지고 우주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요. 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그냥 저건 신비로운 비유나 상상이겠거니 했잖아요. 그렇죠. 형이상학적인 표현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만약 그게 뇌에서 일어나는 특정하고 심지어 재현 가능한 물리적 현상에 대한 정확한 묘사였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영역의 핵심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걸 보여주거든요. 고대의 명상 지도가 현대의 fMRI 뇌 스캐너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구체적인 신경학적 주소를 찾아가는 여정과도 같아요. 깨달음이라는 개념이 신경과학의 언어로 번역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함께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이드는 켄 윌버의 의식의 4단계 모델이랑 불교의 사선정 이 두 개의 지도군요. 네. 그리고 박문호, 전현수, 앤드루 뉴버그 같은 뇌과학자들이 이 지도들을 어떻게 해독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이 흥미롭더라고요. 과거에는 명상의 하위 단계로만 봤던 최면이 사실은 그렇죠. 명상과 거의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일 수 있다. 이 점이요. 맞습니다. 더 이상 마음과 뇌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의식의 가장 깊은 상태로 들어가는 게 구체적으로 뇌의 어떤 스위치를 끄고 켜는 과정인지 네, 지금부터 그 신경망의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켄 윌버의 지도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 단계, 초원 단계라고 하네요. 자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자연과 연결되는 느낌. 이건 최면의 초기 이원 상태랑 비슷하게 들려요. 정확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때 우리 뇌의 주의력 스포트라이트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스포트라이트요? 네, 평소에는 바깥 세상의 소리나 장면에 켜져 있던 이 스포트라이트, 즉 살리언스 네트워크가 이제 몸 안의 감각으로 방향을 트는 거죠. 외부에서 내부로요? 박문호 박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뇌의 대문격인 시상망상액이 전전두엽의 명령을 받아서 외부 정보의 볼륨을 줄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끄러운 바깥 세상은 잠시 꺼두는 거죠. 스포트라이트의 방향을 안으로 돌린다. 아주 직관적인 설명이네요. 그럼 다음 미묘 단계로 가면 빛이나 상징 같은 언어를 넘어선 경험을 한다고요. 자료에선 최면의 유도 심상 기법이 바로 이 영역을 활용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네, 이때부터 뇌는 내면에 저장된 자원을 총동원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우리가 멍 때릴 때 활성화되는 뇌의 기본 설정, 즉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하죠. 네, DMN?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 켜지는 실행 제어 네트워크. 이 둘이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협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시각 정보뿐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편도체,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까지 활발해지고요. 와, 그럼 뇌가 외부 정보 없이도 스스로 생생한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박문호 박사가 말한 제어된 환각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밤에 꾸는 꿈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꿈도 뇌가 만들어내는 시뮬레이션인데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차이일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 제어에 있습니다. 제어요? 꿈은 통제되지 않는 DMN의 독주에 가깝다면 이 미묘 단계는 전전두엽이라는 지휘자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DMN과 ECN을 함께 지휘하는 상태거든요. 지휘자가 있군요. 그래서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의미 있는 통찰이나 창의적인 해결책을 얻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세 번째 인과 단계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데요. 모든 대상이 사라진 순수한 의식, 즉 공의 상태라니요. 최면은 보통 당신은 편안해집니다 같은 구체적인 암시를 주는 걸로 알았는데 아무 대상이 없다는 건 좀 모순처럼 들려요. 과거에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최면이 이 경지에 이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최근 연구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고도로 숙련되면 암시마저 사라진 중성 최면 상태, 즉 무대상 흡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암시마저 사라진다고요? 그럼 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배고프다, 어제 그 일이 걱정된다 같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수다쟁이가 있거든요. 네, 있죠. 웃음. 항상 시끄럽죠. 이 수다쟁이가 사는 동네가 바로 후방 대상회, PCC와 설정구 같은 곳인데
인과 단계에선 이 동네 전체가 아주 조용해지는 겁니다. 아, 수다쟁이가 잠드는 거네요. 네, 뇌의 기본 설정 모드와 실행 모드가 모두 휴식에 들어가면서 내면의 소음이 완전히 꺼지는 거죠. 전현수 박사가 말하는 의도 없는 마음의 고요함, 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머릿속 수다쟁이 동네가 조용해진다. 와, 정말 와닿네요. 그럼 마지막 궁극의 단계, 합일은 뭔가요? 주체와 객체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상태라고요? 우리 뇌에는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부위가 있습니다. 벽을요? 여기까지가 나, 저기부터는 세상 하고 경계를 긋는 역할을 하죠. 이 경계 근무를 서는 곳이 바로 상두정엽, SPL인데 네. 합일 상태에서는 이 부위가 아예 파업을 선언하는 겁니다. 경계 근무지가 파업을 한다고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경계선이 사라지니 나와 세상의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게 그저 하나의 거대한 흐름처럼 느껴지는 거죠. 앤드류 뉴버그의 연구가 바로 이걸 보여줍니다. 와. 놀라운 건 이때 뇌 활동이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뇌 전체의 연결성은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결국 이 말은 최면으로도 숙련된 명상가가 느끼는 합일감과 거의 똑같은 뇌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신경과학적으로는 둘을 구분하기 힘들다는 거죠. 와, 켄 윌버의 모델만 따라왔는데도 벌써 머리가 띵하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현대적인 분석이 수천 년 전 불교의 수행법인 사선정과 거의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그렇죠. 마치 고대 탐험가들이 담긴 보물지도를 현대 기술로 확인하는 느낌이랄까요? 정말 그렇죠. 제1선정은 특정 대상의 주의를 집중하는 단계인데 이건 최면 유도 초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박문호 박사가 전전두엽의 강력한 명령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뇌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의 목표로 몰아가는 시기죠. 이때 전두엽에서 세타파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러다 제2선정에 이르면 노력이 사라지고 희열과 행복이 온몸을 휩쓴다고 해요. 이건 뇌가 스스로에게 엄청난 보상을 주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뇌 보상회로 특히 측좌핵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폭발적으로요? 네, 황홀경에 빠진다는 표현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화학적 사건인 거죠. 박문호 박사는 이걸 범렬의 폭발이라고 부르는데 뇌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엔돌핀 같은 물질들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뇌가 만들어내는 마약이라니 대단하네요. 그런데 제3선정에서는 그 격렬한 희열이 가라앉고 아주 깊고 평온한 행복만 남는다고 해요.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조용한 호수에 떠 있는 느낌으로 바뀌는 걸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뇌의 흥분 상태가 안정되고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 신경계가 완전히 우위를 점하는 깊은 최면 상태와 같아요. 아, 이때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온함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4선정. 행복마저 넘어선 절대적인 평온, 사아의 단계라고 하죠. 이건 앞서 말한 켄 윌버의 모델과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신경학적으로는 윌버의 인과 단계와 사실상 같은 상태입니다. 아, 머릿속 수다쟁이 동네가 조용해지는. 맞습니다. 후방 대상회와 설정구의 활동이 최소화되는 거죠. 전현수 박사의 표현처럼 번뇌가 없고 현재에 완전히 몰입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뇌 에너지가 쓸데없는 대로 새어나가지 않는 고효율 상태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뇌의 구조와 네트워크, 그러니까 도시의 도로망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 다시 말해 실제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들은 대체 어떤 것들일까요? 신경 전달 물질 말씀이시군요. 네, 이 엄청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뇌 속 연료는 뭘까요? 뇌가 벌이는 아주 정교한 화학적 연극이라고 할 수 있죠. 각 단계마다 주연 배우가 바뀝니다. 오, 연극이요? 일막, 즉 초기 집중 단계에서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피린이 무대를 이끕니다. 이 배우들이 집중력과 각성을 유지시켜주죠. 박문호 박사의 지적처럼 이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관객, 즉 수행자는 금방 졸음이나 망상에 빠져버립니다. 그럼 희열과 행복이 폭발하는 이막의 주연 배우는 누구인가요? 베타 엔돌핀과 세로토닌이라는 스타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아, 스타 배우. 먼저 베타 엔돌핀이 무대에 올라 아주 강력한 희열로 황홀경의 절정을 연출하죠.
그리고 그 클라이맥스가 지나면 세로토닌이 등장해서 모든 것을 부드럽고 평온한 행복감으로 차분하게 마무리합니다. 와, 정말 교향곡 같네요. 2악장, 3악장처럼요. 그럼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초월적 각성, 인과 단계의 3막에서는 어떤 배우들이 나오나요? 그때는 바소프레신과 아세틸콜린이라는 조연 같지만 아주 중요한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네. 바소프레신은 정보 처리의 정밀도를 높여서 미묘한 통찰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주고요. 아세틸콜린은 몸은 깊이 이완되어 있지만 정신은 수정처럼 맑게 깨어있도록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마지막 피날레, 합일 단계의 지휘자가 가장 궁금한데요. 이 모든 연극을 완성하는 궁극의 물질은 뭔가요? 가장 신비롭고 흥미로운 물질이죠. 바로 DMT입니다. DMT요? 네, 뇌의 송과체 같은 곳에서 분비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 물질이 등장하면 시공간이 왜곡되고 몸에서 영원히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거나 주체와 객체가 사라지는 비이원적 합일 경험을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냅니다. 와, 말하자면 뇌가 평소의 현실이라는 무대 장치를 완전히 해체해버릴 때 터져나오는 화학적 불꽃놀이인 셈이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 자료에 등장하는 핵심 연구자들의 통찰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먼저 박문호 박사는 깨달음을 뇌의 기능적 대변역이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했네요. 네, 박 박사의 핵심 아이디어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감각관문 닫기. 네, 전전두엽의 의지로 외부 감각을 차단하고 그 대신 그동안 쌓아온 양질의 학습된 기억을 재료로 내면의 우주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학습을 그렇게 강조한 거군요. 빈 깡통으로는 깊은 탐험을 할 수 없다는. 바로 그겁니다. 둘째 아이디어는 지각은 제어된 환각이다 라는 건데요. 이건 우리가 보는 현실 자체가 사실 뇌가 만들어낸 최선의 추측이라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뇌의 예측과 실제 감각 정보가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그걸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최면이나 명상은 바로 이 예측 모델의 변수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간 좌표의 소멸입니다. 뇌에서 공간을 담당하는 두정엽 기능이 멈추면 위식은 더 이상 시공간이라는 주소에 얽매이지 않고 공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직접 수행도 하시는 전현수 박사의 관점은 조금 더 실천적으로 다가왔어요. 맞습니다. 전 박사는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해로운 생각의 고리를 뜯는 훈련을 강조합니다. 생각이 나면 탁 놓고 돌아오는 그 행위요? 네, 그 단순한 행위가 뇌에서 실제로 생각을 놓아주는 신경회로를 물리적으로 강화시킨다고 설명하죠. 아, 또 마음이 물질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건 손을 들어야지 하는 추상적인 의도가 뇌의 미세한 전기, 화학적 신호로 바뀌어서 실제로 근육을 움직이는 그 구체적인 과정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앤드류 뉴버그의 신경신학, 절대적 일체감의 신경학적 증거를 찾아낸 사람이죠. 그의 발견이 바로 아까 말한 경계 근무지의 파업입니다. 상두정엽의 셧다운이요? 네, 나와 세상의 경계를 긋는 상두정엽의 활동이 멈추면 뇌는 더 이상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곧 우주라는 강력한 합일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경험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감정을 감당하는 변연계의 강력한 자극 때문에 평범한 일상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더 진짜처럼 느껴진다.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느껴집니다. 네, 고대의 신비주의적 체험이 더 이상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현대 과학의 언어로 명확하게 설명되고 측정되는 시대로 들어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핵심은 의식의 확장이 단순히 마음 먹기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뇌의 특정 영역은 활동을 멈추고 특정 신경망은 효율적으로 재구성되며 정교하게 조율된 신경 전달 물질들이 협업해서 만들어내는 뭐랄까 전내적 사건이라는 거죠. 전내적 사건. 네, 인류가 의식의 신비를 이제 실증적인 의식의 과학으로 탐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겁니다.
오늘 우리의 탐사는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싶네요. 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신경 피드백 같은 기술을 통해 이런 초월적 상태를 더 안전하고 정밀하게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언젠가 그런 기술의 도움으로 자아와 우주의 경계가 사라지는 하빌의 상태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면 그 경계 없는 의식 속에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혹은 이 우주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묻고 싶으신가요?